장이 아프면 뇌도 아프다. 과민대장 증후군, 노화, 비만, 당뇨병, 우울증, 뇌질환. 장에서 시작되고 장에서 끝나는 수많은 질병.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심고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멈춘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장은 왜 우울할까? 전 세계 250만 부 베스트셀러 밀가루 똥배의 저자이자 심장병 예방학 의사 윌리엄 데이비스의 책입니다. 장내 미생물 중 위장관에 거주하는 건강한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울러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리법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4주가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미생물을 뿌리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꼭 올바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수천 명이 누렸던 즐거움과 건강상의 엄청난 이점을 꼭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도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에서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메인은 상쾌한 장 4주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제 기준 유용하다 생각되는 상쾌한 장 요구르트 제조법에 대한 레시피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담았으니 필요한 분은 영상을 멈추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읽고 나면 무척이나 유익한 책이지만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생물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몇 안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꼭 필요한 용어만 다루었습니다. 둘째, 요구르트를 만들어야 해? 귀찮아 라는 생각으로 첫 시도 자체를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만들기 어려운 레시피는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유산균을 골라서 손쉽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가격에서든 효과에서든 어마어마한 이점이 기다리고 있으니 상쾌한 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요구르트는 꼭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장은 왜 불안할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들어가는 말. 우리 몸속에는 미생물 우주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몸에 거주하는 미생물은 감염 유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항생제 복용으로 사람들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미생물이 실제로 인간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위장관에 서식하는 세균종은 엽산이나 비타민 B12 같은 비타민 B군을 생산하고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증진하며 정상적인 정신건강의 필수 요소이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렘 수면 동안 생생하고 색채가 풍부한 꿈을 꾸도록 자극한다. 이 미생물군이 파킨슨병을 일으키거나 상처의 빠른 회복을 돕거나 배우자의 약점과 기벽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생물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작품을 쓰게 할 수도, 교회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니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은 미생물의 인상적인 힘이다. 나는 치유 프로그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당신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일 수 있는지 물으리라. 날씬하고 튼튼한 데다 근육이 발달한 몸매, 두텁고 촉촉한 피부, 뛰어난 정신력, 완벽한 성욕까지 갖추게 될 테니 말이다. 이제
몸속 미생물 우주를 이해하고 질서를 재확립해 완벽한 건강과 체중 감량,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가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다. 의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로 일어나는 증상들의 기나긴 약 처방과 많이 움직이고 적게 드세요 같은 쓸모없는 조건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도덕적인 약점과 폭식 습관, 나쁜 유전자를 탓할 것이다. 자, 요구르트 제조기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보톡스 예약을 취소하고 의자를 당겨 바른 자세로 앉아보자. 그 많던 미생물은 어디로 갔을까? 사랑세균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락토바실루스 루테리종은 인간 숙주를 위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내 미생물 세계의 스타다.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인 대부분은 자연분만과 모유 수유를 통해 아기 때 어머니에게서 이 세균종을 받았고 이 종이 위장관에 서식하면서 주는 유익함을 누렸다. 그러나 이 세균종은 현대 서구인의 96%에서 제거되어 버렸다. 오늘날에는 20명 중 1명 이하의 비율인 4%만이 이 훌륭한 세균종이 주는 혜택을 누린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여러 실험으로 입증한 바에 따르면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위장관에 사는 미생물이 당신의 뇌 기능 중 중요한 측면을 결정한 것이다. 옥시토신은 공감과 연대감의 호르몬이다. 사랑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친밀한 유대감을 느낄 때 혹은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급증한다. 옥시토신은 논쟁의 이면을 보도록 돕고 타인의 역경에 공감하게 하며 사회적 불안을 줄인다. 우리는 늘어가는 사회적 고립감, 기록적인 자살률, 급증하는 이혼율에 시달리고 있다. 옥시토신을 촉진하는 락토바실루스 루테리의 상실은 이 혼란스러운 세태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이 복잡한 문제에는 수많은 잠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잃어버린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균을 복구하면 많은 사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공감과 연대감을 경험한다. 위장관 상부에 서식하는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박테리오신이라는 천연 항생제를 열정적으로 생산하며 박테리오신은 달갑지 않은 세균종이 그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소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상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재 널리 퍼진 소장세균 과증식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암 연구 중 수행한 일련의 동물 실험과 다른 연구들에서 고령의 쥐에 주입된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균이나 옥시토신 역시 근육을 젊게 회복시켰고 노화하면서 손상된 면역력과 뼈 건강을 복구했다. 종합해보면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균이 없는 쥐는 늙고 뚱뚱해졌고 털이 빠졌고 근육과 뼈 밀도도 감소했으며 성에 흥미를 잃었고 면역계의 보호도 사라졌다.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균을 주입한 쥐는 날씬하고 털이 굵어졌으며 근육과 뼈 밀도, 면역력을 젊은 쥐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성적으로도 적극적이었다. 이 쥐들은 죽을 때까지 젊음을 유지했다. 더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나이에 보행기에 의지에 걸으며 미국 은퇴자협회 잡지를 읽는 대신 훨씬 젊어 보이고 날씬하며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 적극적이란 뜻이다.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과 생생한 꿈, 식욕 감소, 낙관적 태도, 사회적 불안감 감소 등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가 일으킨 옥시토신 분비 촉진의 결과로 보이는 효과들을 보고한다. 잃어버린 미생물종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잃어버리거나 박멸된 세균종도 재생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 물론 우리가 이들을 재이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 즉 케토제닉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육식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 등의 식단을 유지하다 보면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와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미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굶겨 죽인 세균종은 다시 출현하지 못하므로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를 입히는 셈이다. 미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한 식단을 먹으면 대개 건강의 지표 중 하나인 세균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즉, 장 속에 존재하는 독특한 미생물 종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어떤 세균종은 사라지지만 위장관 내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먹는 세균종, 예컨대 아커만시아는 증식한다. 그 결과 소장 점액층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장 내벽에 염증이 일어나 결장염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위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은 지방이나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보다 확실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균총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포기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점액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독감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코를 풀면 나오는 지저분하지만 부드럽고 끈적거리는 바로 그것이 점액이다. 점액은 건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적 방어벽이기도 하고 면역계가 일하는 매질이자 윤활제다. 점액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부식성 담즙과 췌장 소화 효소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장이 견뎌내게 돕는다. 위장관의 모든 부분에서 생산되는 독특한 점액은 보호와 소화 기능을 놀랍고 매혹적으로 조율한다. 인간 위장관에 사는 세균의 주요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식이섬유다. 인간에게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없지만 세균은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대사해서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장벽, 세포의 영양분이 된다. 그러므로 세균이 소화하는 일은 인간의 건강에도 중요하다. 그러나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공급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힘든 시기가 닥치면 일부 세균종은 인간의 점액을 대한 영양분으로 삼아 먹어치우면서 점액층을 얇게 만든다. 이는 점액을 생산하는 숙주, 즉 당신에게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장의 보호점액은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소장은 보호점액이 한 층만 있어서 더 약하다.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처럼 결장에서 소장으로 미생물이 올라와서 두 층의 보호점액이 없는 상부 위장관에 머무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청난 수의 미생물은 단층으로 된 소장의 점액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구멍을 통해 미생물의 대사 분해산물이 혈류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때로는 미생물 자체도 장 내벽을 뚫고 나가 혈류를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 과정은 몸의 다양한 형태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섬유 근육통, 궤양성 결장염, 히시모토병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가 점액을 지킨다. 현대인은 식단을 통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대인은 달고 섬유소 함량이 적은 현대채소 및 과일과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 섬유소 섭취량이 이전보다 심각하게 감소했다. 다양한 기관이 제시하는 수정된 권장 식단은 대부분 식단에 통밀 시리얼과 통곡물에 함유된 셀룰로스 섬유소를 넣는 데 초점을 맞춘다. 셀룰로스는 소화할 수 없는 섬유소이기에 인간과 미생물의 소화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인간의 위장관을 통과한다. 따라서 셀룰로스는 대량으로 들어오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위장관을 통과해 몸 밖으로 나간다.
한편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의 다양성은 셀룰로스가 보여주는 수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는 장에 사는 수많은 세균종의 주요 먹이로 세균들은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인간 건강에 중요한 대사산물로 전환한다. 인간과 세균은 진실한 공생관계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며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며 혈압도 낮아진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가 부족할 때 증식하는 특정 세균종은 섬유소 대신 인간의 점액을 먹는다. 아커만시아는 적절한 수의 개체가 유지될 때는 인간 숙주에게 이로운 대사산물을 생산해서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아커만시아종은 점액을 먹기도 하지만 점액 생산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아커만시아의 수가 너무 적으면 이 미생물이 주는 점액 생산 촉진 외의 대사상의 상당한 이점, 예를 들어 혈당 감소와 혈압 강화 같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 때 아커만시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아커만시아는 통제를 벗어나 증식하면서 점액층을 먹어치울 것이다. 식단에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충분히 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식단에 올리브유를 풍부하게 첨가해서 아커만시아 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올리브유의 주요 장점은 또 다른 성분인 올레산에서 나온다. 올레산은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지방산으로 훌륭한 아커만시아 증식 자극제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일상적으로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자. 식물성 폴리페놀 중에서 장 점액에 이로운 또 다른 흥미로운 화합물은 녹차에 든 카테킨이다. 카테킨은 점액 단백질 사이의 교차 결합을 일으켜 점액층을 두껍게 만들고 반액체 상태가 아니라 겔에 가까운 점액 형태를 유지해 감염성 미생물과 내독소혈증으로부터 장 내벽을 보호한다. 점액을 붕괴시키는 유화제. 싱크대에서 기름 범벅인 접시를 설거지할 때 물 위에 기름막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물에 주방세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즉시 이 기름막이 흩어지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위장관에 적절하지 못한 물질이 들어가면 점액층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접시는 깨끗하게 닦지 못하는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장 내막이 일시적으로 흩어지면 장 세포가 세균과 음식, 담즙 같은 소화효소에 노출된다. 유화제를 가공식품에 넣으면 재료들이 골고루 혼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분리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샐러드 드레싱, 땅콩버터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는 점액을 손상하는 유령 용의자다.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는 체중 증가, 비만, 이형 당뇨병, 결장염, 장내세균 불균형, 소장세균 과증식에 이바지한다. 지방이나 열량이 문제가 아니라 유화제가 문제다. 현대인의 삶에는 이외에도 점액 붕괴 요인이 다수 있다. 파스타, 냉동식품, 스포츠 음료, 그 외 가공식품에 흔히 들어있는 식품 첨가제인 말토텍스트린도 해로운 효과를 불러온다. 부엌이나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염소 소독한 물도 점액을 붕괴시키며 장 건강을 파괴하고 결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 용종을 키운다. 매년 수천만 명이 관절염 통증, 월경통, 두통이 있을 때 광범위하게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즉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은 점액층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강력한 파괴자다. 항생제, 청량음료, 주스, 통조림과 냉동식품에 든 수백 가지의 식품 첨가제, 수천 가지의 처방전 약품이 점액을 무너뜨리는 효과는 아직 언급하지도 않았다.
스티로폼 용기나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겨 배달되는 음식, 절대 분리되지 않는 아이스크림, 관절병 건선을 치료하기 위한 항염증제가 우월한 삶의 방식이라고 설득당한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점액 붕괴 요인이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요인을 피하고 장 점액 생산을 촉진하는 세균종을 복구하는 일은 우리 건강과 삶에 매우 중요하다. 점액층을 잘 돌보면 점액층도 우리를 돌볼 것이다. 상쾌한 장 만들기 4주 프로그램. 상쾌한 장 만들기 프로그램의 기간을 4주로 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더 짧은 기간, 예를 들면 열흘 정도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 싶겠지만 장을 치유하려면 해로운 미생물이 죽고 유익한 미생물이 뿌리내릴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천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누렸던 즐거움과 엄청난 건강상 이점을 독자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역시 시간이 걸린다. 내가 제시한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으로 건너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첫 3주는 질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토대를 마련한다. 질환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큰 효과를 느끼고 싶겠지만 그건 4주차가 되어야 나타난다. 장 미생물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4주차에는 더 건강한 피부, 빨라지는 치유 속도, 젊어지는 근육과 근력, 회복을 돕는 숙면 등을 누리며 몸의 생체 시계를 적어도 10년, 어쩌면 20년까지도 되돌릴 수 있다. 상쾌한 장 프로그램의 원칙을 실천하면 젊을 때의 활력, 힘, 에너지, 외모를 중년, 그리고 노년에도 유지할 것이다. 첫 번째 주, 정원 토양 다지기. 첫 주에는 우선 우리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붕괴시킨 요인들을 해결한다. 식단도 완전히 바꾸고 현대인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영양소 결핍 몇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 보충제도 먹는다. 이 강력한 변화로 당신은 첫 7일 동안 해독작용과 금단 현상을 겪을 것이다. 당류를 먹지 않는다. 당류는 섭취한 지 단 며칠 만에 해로운 세균과 진균종을 증식시킨다. 합성 무칼로리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스쿠랄로스, 사카린, 그리고 이 감미료가 든 식품을 먹지 않는다. 거의 모든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식단에서 빼야 한다는 뜻이다. 유화제를 배제한다. 유기농을 선택한다. 물을 정화해서 마신다. 염소, 클로라민 불수 섭취를 피하기 위해 수돗물은 정화해서 마신다. 밀과 곡물을 먹지 않는다. 식단에서 밀과 곡물을 제외하면 글리아딘 단백질을 피할 수 있다. 글리아딘 단백질은 장 투과성을 높이고 장 연동운동을 느리게 한다. 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한다. 끼니마다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15g을 넘지 않게 한다. 수분을 공급한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과 물에 소금을 살짝 넣는다. 술은 적게 마신다. 하루에 한두 잔만 마신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절대 금주해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을 붕괴시키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위산 억제제, 스타틴 콜레스테롤 제제를 빼거나 줄인다. 항생제 노출을 최소화한다. 정말 필요할 때만 처방받는다. 불안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밀과 곡물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일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총을 재구축하는 강력한 전략이다. 빵, 과자, 파스타, 프레첼, 크래커 같은 식품은 먹지 못하지만 달걀, 버터, 채소, 올리브유, 고기, 생선, 가금류, 견과류 같은 식품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가공하지 않아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완전한 식품은 얼마든지 있다.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수천 명을 관찰한 결과 노력도 없이 놀라운 체중 변화를 이뤄낸 이들이 많았다. 나는 칼로리나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으라는 등 모두가 흔히 들어왔을 조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조언은 유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으로 작용해서 담석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절대 칼로리와 지방을 제한하지 않고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는다와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체중을 줄이고 나면 많은 사람이 더는 살을 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 걱정할 것 없다.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수천 명 중 누구도 먼지더미로 변하거나 수척해진 사람은 없다. 이상적인 체중에 이르면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안정기에 접어든다. 잃어버린 영양소 보충하기. 이제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자. 이 영양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치유하고 혈당과 혈압을 낮추며 지방간을 회복하며 체중 감량을 촉진한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고 장내 면역 반응을 증폭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정신과 정서 건강을 향상하며 심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효과적이며 일정한 흡수율을 보이는 유성 젤라틴 캡슐 보충제를 고른다. 알약이나 캡슐 형태는 흡수율이 일정하지 않거나 종종 흡수되지 않기도 한다. 비타민 D 액상도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용하다. 오메가3 지방산. 장 건강을 유지하고 내독소 혈증을 줄이는 데 필수 요소인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의 신뢰할 만한 공급원은 생선 기름뿐이다. 크릴 기름이나 해조류 오메가3 지방산처럼 대체제로 만든 제품 광고가 요란하지만 이 중에 장 점막과 방어벽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복용량을 제시하는 제품은 없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연어, 대구, 고등어, 정어리, 가리비, 굴 등 생선과 조개를 식단에 넣어야 한다. 타우린은 해산물에는 있지만 생선 기름에는 없는 아미노산으로 결장에서 면역 반응을 높이는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바다의 오염도를 생각할 때 생선을 자주 먹으면 불행하게도 수은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 아이오딘. 갑상샘이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이오딘은 영양 보충제로 공급한다. 아이오딘을 적게 먹으면 갑상샘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는 갑상샘 저하증이 일어나고 이는 장 연동운동을 느리게 하면서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으로 이어진다. 나는 다시마 알약 쪽을 선호하는데 다시마과 해조류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서 갑상샘뿐만 아니라 침샘, 장내벽, 유방조직 등 아이오딘이 필요한 다른 조직의 기능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그네슘. 소장세균 과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물을 위장관으로 끌어당기는 마그네슘의 삼투성을 활용해서 장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마그네슘이 비정상적으로 적으므로 밀과 곡물을 먹지 않으면 곧바로 마그네슘 결핍이 드러나기도 한다. 다리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마그네슘 결핍을 알 수 있으며 밀과 곡물을 제거한 첫 주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리 경련을 막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제공한다. 혈압, 혈당, 심장 박동 장애를 줄이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게 한다. 커큐민. 앞의 영양소와 달리 커큐민은 사람에게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대신
터메릭 향신료에서 추출한 커큐민은 마이크로바이옴과 장 점액, 장 방어벽에 가해진 수많은 유해 효과를 원상태로 되돌린다. 커큐민은 장 건강에서 중요한 이 세 요인을 모두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합물이다. 장내 세균에 속한 해로운 세균종 몇 가지와 진균수를 줄이고 장 점액을 더 많이 생산하며 장내 면역 반응을 향상한다. 커큐민은 장 건강을 회복하는 계획의 최전선이자 중심에 있다. 커큐민의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생각할 때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듯이 항미생물 효과를 나타내는 커큐민에 오래 노출되는 것 역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커큐민을 상쾌한 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4주 동안만 먹는다. 4주 프로그램을 하다가 소장세균, 소장진균 과정식 치료법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커큐민을 더 오래 먹을 수도 있다. 항진균 프로그램의 일부로 몇 주에서 몇 달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첫 주 동안 땅을 골랐으니 이제 씨앗을 심는 둘째 주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주, 정원에 씨 뿌리기. 둘째 주에는 위장관에 유익한 미생물 씨앗을 다시 뿌려서 정원의 식물을 심기 시작한다.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폴리페놀, 그 외 영양소와 같은 물과 비료의 도입은 최소한 씨앗을 다시 심는 전략을 실천하는 며칠간은 잠시 미룬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목적이 뚜렷하다. 아직 씨앗을 심지 않은 정원에 물을 주지 않듯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을 바꿀 씨앗을 다시 심기 전에는 미생물을 위한 영양소도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상쾌한 장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 프리바이오틱 섬유소를 너무 일찍 먹으면 해로운 세균종에 먹이를 주는 결과가 되고 과량의 가스, 복부 팽만감, 복부 불편감, 불쾌한 감정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일주일 동안은 씨앗을 다시 심어보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장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효과를 나타낼 잠재력이 제한된 세균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행동은 은퇴자금을 대충 고른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균주를 모르면 해당 프로바이오틱스가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건강 효과를 줄지 서로 협력해서 대사 길드나 컨소시엄을 형성한다고 증명된 미생물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면 점액 생산을 늘리고 해로운 종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 상쾌한 장 프로그램에 초기에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결장뿐만 아니라 위장관 상부에 서식하는 종도 함유해야 한다.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등 또 마이크로바이옴 세계의 천연 펩타이드 항생제인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종을 함유해야 한다. 함유한 종과 균주의 전체 수도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미생물, 종, 균주, 살아있는 미생물 수를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만들기 쉽고 저렴한 프로바이오틱스인 상쾌한 장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하나, 세균종이 풍부한 시판 캐피어로 이 책에서 제시할 제조법을 따라 만든다. 물론 상업 제품으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도 된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나 캐피어로 얻을 실제 세균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세균수를 2배로 늘려야 유리하다. 불행하게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에는 우리의 위장관에 씨앗을 다시 심을 때 필요한 미생물 종과 균주를 모두 함유한 제품은 없으며
회복의 결정적인 종을 모두 알지도 못한다. 대부분 상업 제품은 균주를 명시하지 못하는 데다가 핵심 종이 들어있지 않고 제품에 들어있는 세균 종 간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몸에서 배출되기 전에 며칠 혹은 몇 주 이상 위장관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함유하지도 않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대개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효과만 얻는 이유다. 현재의 시판 프로바이오틱스는 제품 자체만으로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구축하는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전략일 뿐이다.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든 익명의 종과 균주처럼 캐피어와 발효한 오이, 양배추 등도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마구잡이 집합체다. 지역 특산품 가게에서 산 김치 등 집에서 발효한 샤워크라우트 등 발효식품에 든 미생물은 장, 점액 생산을 촉진하고 병원성 종을 내쫓으며 필요한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등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효과를 제공한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모두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도움은 된다. 우리는 매일 발효식품을 최소한 한 번은 먹어서 이런 유익한 종의 씨앗을 심는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처럼 발효식품에 든 미생물종도 어떤 균주인지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장에 영원히 살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유익하다. 이번 주에 시작할 발효 프로젝트는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발효식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에 과민증이 있어서 과도한 팽만감이나 복부 불편감, 설사,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불안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상쾌한 장 프로그램 둘째 주에서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 치료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단 세균과 진균 과증식을 해결하면 놀랍게도 이런 과민증은 사라질 것이다.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을 통제하게 되면 다시 여기 상쾌한 장 프로그램 둘째 주로 돌아와서 멈췄던 곳부터 다시 시작한다. 채소 발효 기초 가이드. 냉장법이 나타나기 전까지 발효법은 인간이 수확한 식량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우리의 증조부가 레디시, 호박, 아스파라거스, 그 외 채소를 여름에 수확해서 가을과 겨울에 먹을 수 있었던 방법의 하나다. 세균과 진균이 음식을 분해하게 둔 것이다. 당신은 캐피어와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에 익숙할 것이다. 피클과 샤워크라우트도 발효할 수 있지만 가게에서 파는 제품은 대부분 식초와 소금에 절여 오히려 발효를 막은 음식이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은 음식에 있는 당류와 섬유소를 섭취해 젖산염을 비롯한 산을 만들어 해로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보존한다. 요구르트나 캐피어와 달리 채소 발효는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 일어난다. 제대로 발효하려면 발효하는 채소에서 산소를 계속 차단해야 한다. 음식을 발효하는 많은 세균은 인간의 장내 미생물 균총에 유익한 균주에 속한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듯이 발효한 채소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당신의 장에 유익한 세균주를 심을 수 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병, 그리고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소금물의 수면 아래에 채소들이 잠기도록 누를 도구가 필요하다. 나는 오래된 올리브병을 사용했고 무거운 유리컵으로 채소를 소금물 아래로 눌러놓았다. 작은 접시를 덮고 그 위에 돌을 올려 채소를 눌러놓은 사람도 있다. 기본 재료는 다음과 같다. 채소, 양파, 고추, 아스파라거스, 오이, 레디시, 마늘, 당근, 양배추, 껍질콩, 무. 그 외 다양한 채소는 무엇이든 발효할 수 있다. 한 입 크기로 썰고 독특한 맛을 내려면 다른 채소와 섞는다.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와 양파, 껍질콩과 마늘을 함께 발효한다. 허브와 향신료, 말린 후추 열매, 딜, 마늘,
고수씨, 겨자씨, 캐러웨이씨, 로즈메리, 오레가노가 있다. 바삭함을 살리려고 포도나 장과류 잎을 흔히 넣기도 한다.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 어떤 소금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아이오딘을 첨가한 소금은 제외한다. 아이오딘은 미생물을 없앤다. 물, 정수, 샘물, 증류수를 사용한다. 물에 염소나 불소가 없어야 한다. 기본 발효법. 유리병이나 발효용기를 물로 채우고 살짝 혹은 중간 정도의 짠맛이 느껴질 때까지 소금을 넣는다. 보통 물 1리터에 소금 1.5큰술을 넣으면 충분하다. 채소와 함께 후추나 딜, 고수와 같은 허브나 향신료를 넣는다. 채소와 소금물을 저어서 섞어주고 채소 사이에 갇혀있던 공기방울을 없앤다. 채소를 소금물에 잠기게 한 뒤 접시나 다른 깨끗한 물건으로 눌러 채소가 소금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한다. 용기 뚜껑을 닫아서 해충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가 배출되도록 뚜껑은 느슨하게 닫는다. 최소 이틀 동안 놔둔다. 채소 종류와 온도에 따라 발효하는 시간은 다양하며 발효가 몇 주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 원하는 향과 발효 수준에 이르면 냉장고에 넣어서 발효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선택사항으로 채소 발효가 끝나면 발효 혼합물 1리터당 식초 반컵을 첨가해 향을 더해줄 수 있다. 표면에 하얀색이나 다른 색의 덩어리가 자라면 곰팡이가 생긴 것이므로 걷어낸다. 곰팡이는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냉장고에 넣어둔 발효 채소는 최소 4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 세 번째 주, 물과 비료 주기. 셋째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소와 친해지는 기간이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 정원에서 물이자 비료이며 미생물을 키우고 건강을 얻는 데 결정적이다. 식사할 때마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공급원을 먹는 습관을 들이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발효식품으로 위장관에 있는 세균종이 바뀌기 시작했으므로 일상생활에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풍부하게 첨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자.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포함하는 식품을 최소한 한 가지씩 끼니마다 먹는 것이다.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상쾌한 비료. 상쾌한 장을 구축하기 위해 특정 균에 중대한 자극을 주는 특별한 식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유제놀. 유제놀은 정향에서 추출한 기름이며 육두구와 계피에도 소량 들어있다. 이 화합물은 살모넬라 같은 병원체종에 항균 효과를 나타내고 유익한 종을 자극해서 장 점액 생산을 놀라울 정도로 늘린다. 프럭토 올리고당과 올레산. 올레산은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에 들어있는 주요 지방산이다. 프럭토 올리고당과 올레산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아커만시아의 증식을 촉진한다. 이 둘의 조합은 특히 강력하다. 양파, 마늘, 리크, 샬럿 같은 뿌리채소에 프럭토 올리고당이 들어있으며 커피나 요구르트 등에 프럭토 올리고당 한 작은 수를 첨가하는 것도 이 중요한 섬유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또 식단에 올리브유를 적절하게 넣어 먹자. 달걀 샐러드 드레싱, 카프레제 샐러드에 뿌리거나 허브 포카치아를 천일염 약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찍어 먹으면 아커만시아가 활발하게 자극될 것이다. 캡사이신. 고추에 든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낸다. 캡사이신을 매일 식단에 넣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핫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혈당과 혈압을 낮추고 체중 감량에도 관여하는 등 대사작용이 활발해진다. 넷째 주, 미생물 정원 가꾸기. 지난 3주 동안 프로그램의 가장 힘든 부분을 통과했다. 식단을 바꾸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유익한 종을 복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장 내벽을 강화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더 부드러운 피부, 더 강한 힘, 염증 반응, 통증 감소, 불안 감소 등 모든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도록 정원에 일을 시킬 것이다. 그냥 가게에서 파는 요구르트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 지금쯤이면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지침을 따라 넷째 주의 마법을 시작해보자. 첫째, 특정한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세균종과 균주를 선택한다. 둘째, 발효 과정을 변형해서 세균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우리는 발효 시간을 연장해서 미생물을 수천억 마리까지 배양한다. 시판 요구르트는 약 4시간 발효하지만 우리는 36시간 발효하며 발효 시간의 차이는 1000배의 효과 차이를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판 프로바이오틱스는 각 세균종을 수십억 마리 정도만 함유하며 효과가 가장 좋은 균주보다 값이 싼 균주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발효 과정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넣는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넣어주면 세균수가 더 많아지며 완성한 요구르트의 점도도 높고 풍성해진다. 당신이 반드시 경험할 변화. 1. 부드러운 피부와 주름 감소, 빠른 치유 속도.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요구르트 하루 반 컵. 2. 숙면과 렘 수면 확장.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요구르트 하루 반 컵. 더 큰 효과를 보려면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시로타를 첨가한다. 두 종을 따로 발효한다면 각각의 요구르트를 하루 반 컵씩 둘 다 먹는다. 두 종을 같이 발효한다면 40에서 41도씨에서 발효하고 하루 반 컵에서 한 컵을 먹는다. 3. 염증 반응과 관절염 통증 감소. 바실루스 코아귤런스 요구르트 하루 반 컵. 4. 스트레스 감소.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요구르트 하루 반 컵. 락토바실루스 루테이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커진다. 두 종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알리는 신호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5. 우울과 불안 감소. 락토바실루스 헬베티쿠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요구르트 하루 반 컵. 더 큰 효과를 얻으려면 락토바실루스 키제이를 첨가한다. 6. 명료한 의식과 집중력 강화.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요구르트 하루 반 컵. 이 요구르트의 효과는 처음 먹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며칠마다 한 번씩 먹는다. 의식이 명료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최대 효과는 처음 먹었을 때와 먹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먹을 때 나타난다. 7. 체중 내장지방 감량.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플러스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요구르트.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는 옥시토신을 늘려 식욕을 억제하는데 이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다. 입맛을 잃지 않고도 식욕과 유혹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즐길 수 있다. 밀과 곡물을 먹지 않으면 식욕 촉진제인 글리아딘의 부재로 식욕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를 더하면 옥시토신이 더 확실하게 식욕을 통제한다. 락토바실루스 가세리는 내장 지방과 허리 둘레를 줄인다. 지방 감소량을 측정할 때는 허리 둘레와 함께 체성분 체중계로 체지방도 측정해야 한다. 락토바실루스 루테리가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면 근육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은 줄어들지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체중은 늘어난다.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허리 둘레를 측정하거나 거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체중 감량보다 훨씬 좋은 체성분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다. 8.
근육량과 근력 향상,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요구르트 하루 반 컵, 근육 손실을 막고 노화로 인한 허약함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옥시토신 촉진 효과를 가진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를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한다. 옥시토신 덕분에 근력 운동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9. 면역력 강화.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플러스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시로타 혼합배양에 매일 반 컵에서 한 컵 먹는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면역 반응이 급격하게 둔해지는 것을 느낀다.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폐렴으로 사망하거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면역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이 두 미생물은 면역 반응을 증진한다. 상쾌한 장 요구르트 제조법.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요구르트. 극적인 건강 효과를 보여주는 요구르트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며 피부층의 콜라겐이 증가하고 치유 속도가 빨라지며 근육이 젊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 요구르트는 옥시토신을 늘려 공감 능력을 높이고 위장관 상부에서 소장세균 과증식이나 소장진균 과증식의 재발을 막는다. 임산부라면 단일 배양보다는 락토바실루스 루테리 혼합배양 요구르트를 추천한다. 혼합배양 요구르트는 세균수가 조금 적다. 바실루스 코아귤런스 요구르트.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 통증을 감소시키며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격렬한 운동 후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요구르트. 90일 동안 꾸준히 먹으면 식단이나 운동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허리 둘레를 2.5cm가량 줄인다.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혈액과 소변의 옥살산염 농도를 낮추어 신장 결석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며 박테리오신을 활발하게 생산하는 특성 덕분에 소장세균 과증식이나 소장진균 과증식의 재발을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시로타 요구르트. 락토바실루스 카제이 종인 이 균주는 독특한 면역계 촉진 효과가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이다. 락토바실루스 헬베티쿠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요구르트. 이 두 종의 조합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북돋우며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다. 이번에도 미생물을 오래 발효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넣어 더 많은 수의 세균을 만들어서 크고 빠른 효과를 얻는다. 이 조합은 다른 종보다 증식 속도가 조금 느리므로 37도에서 36에서 40시간 발효한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효과를 느끼는 사람은 기분이 복돋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강력한 효능의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시판 프로바이오틱스나 시판 캐피어 제품으로 고효능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를 만든다. 비용을 절약하면서 세균수를 엄청나게 늘려 상업적으로 생산한 고효능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사용한 캐피어 시판 제품들은 각각 $4 정도였다. 캐비어 시판 제품 2큰술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수개월 동안 만들 수 있어서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사는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